네,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그리고 펑션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포인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전 챕터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문법적으로 보통 사용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함수는 예전에 설명드린 바 있는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서로 바꿔치기 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속에 a하고 b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변수의 값을 exchange라는 펑션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일단 함수 속에서 바꾸고 싶은 값이 있을 때에는 일단 변수 앞에 앰퍼샌드를 붙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A 앞에 그리고 B 앞에 앰퍼샌드가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함수의 파라미터를 정의하실 때 여기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px와 py는 포인터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펑션 콜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a는 변수죠. 그리고 변수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에 앰퍼샌드를 붙였을 때는 a의 밸류가 아니라 a의 어드레스를 보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a의 어드레스가 이와 같은 포인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관계가 됩니다. 자, px 속에 a 그 앰퍼샌드 a를 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즉 앰퍼샌드 a는 어드레스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요. 자, px라는 변수는 exchange의 변수입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는 main의 변수죠. 근데 a의 어드레스를 px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면요, px가 a를 가리키는 상황이 됩니다. 자, px가 a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이와 같이 px에서 a까지 가는 화살표를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요, 그 포인터와 타겟 변수 간의 화살표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면 사실은 포인터에 대해서 반 이상은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px가 a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px를 출력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네, px를 출력하면 a의 어드레스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별 px를 출력하면 어떻게 할까요? 별 px는요, px에서 시작해서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a가 나옵니다. 자, 별 px를 출력한다는 뜻은 a의 값을 출력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px가 왜 포인터여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왜 앰퍼샌드가 붙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값이 px에 어사인 되었을 때 이 포인터와 타겟 변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별 px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px를 통해서 a라는 변수를 액세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사실상 a가 되는 거고요. a의 값을 템포에 넣고, 그리고 py, py는 어떤 관계죠? 앰퍼샌드 b를 보내서 py라는 포인터로 받았기 때문에 py가 이 그림처럼 py가 b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별 py는 py에서 시작해서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서 b라는 변수가 됩니다. 즉,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결국 b가 된다는 거죠. 그럼 b가 a에 assign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 y를 별 px에 넣었을 때는 사실은 b를 a에 assign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템프의 값이 있었습니다. 그 템프의 값은 원래 a의 값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 값을 별 py에 넣었습니다. 네, 별 py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미리 저장해 놓았던 그 템프 속에 있는 5라는 값이 b의 그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실제로는 그 요 안에서 별 px와 별 py를 서로 교환을 했지만 그 부분은 이 메인 속에 있는 변수 a하고 b의 값을 서로 교환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 펑션 안에서 자기를 호출한 다른 함수의 변수의 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포인터를 이용한 펑션 투 펑션 커뮤니케이션의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포인터를 이용한 함수의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메인 함수 속에 세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자, a와 b는 인테저 타입이고요. p는 포인터 타입입니다. 자, scanf를 통해서 a하고 b를 입력받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왜 scanf에는 이렇게 a와 b에 앰퍼샌드가 붙여야 하는지 그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유저로부터 입력을 받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그 smaller라는 펑션을 호출합니다. 이 smaller라는 펑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smaller에는요, 앰퍼샌드 a와 앰퍼샌드 b라는 두 개의 그 변수 어드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A 어드레스가 PX에 들어가고 B의 어드레스가 PY에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별 PX와 별 PY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별 PX는 PX를 따라서 가면은 A라는 변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 별 PX는 A가 되는 것이고요. 별 PY는 PY에서 한번 따라가니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B가 되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럼 A가 B보다 작으면 그 부분이 요 익스프레션의 그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이 true가 되면은 이 파트를 리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PX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PX에는 A의 어드레스가 들어있죠. 사실은 PX에는 A가 있는 것이 아니라 A의 어드레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A의 어드레스를 리턴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그 B가 더 작은 경우에는 또는 같은 경우에는 PY를 리턴하는데 PY에는 B의 어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 B의 주소값이 리턴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리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펑션 콜의 결과값이 그 리턴 밸류가 됩니다. 그 리턴 밸류는 이 익스프레션에서 알려주듯이 A와 B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변수의 어드레스가 리턴되는 것이죠. 그래서 A와 B 중에서 작은 변수에 해당하는 변수의 포인터가 그 어드레스가 이 포인터 변수 P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P는 만약 A가 작다면 A의 어드레스를 가리키게 되고요. B가 작다면 B의 어드레스를 가리키게 되는 그런 조건부적인 그런 함수를 통해서 어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인터 투 포인터,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포인터 투 포인터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잠깐 봐주시죠. 여기 이렇게 A라는 인테저 변수가 있습니다. A에는 값이 이렇게 58이 들어가 있고요. A가 메모리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메모리상의 위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코드에 의해서 자, P는 요 위에 포인터로 선언이 되어 있죠. 자, P에다 앰퍼샌드 A를 어사인했습니다. 자, 앰퍼샌드 A는 287650이라는 어드레스 값이죠.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이 어사인먼트가 실행되는 그 순간에 자, P가 A를 가리키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에서 A로 이 화살표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태를 보시면은요, P라는 포인터가 A라는 타겟 베리어블을 가리키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P가 이제 그 포인터 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인터 변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도 메모리상의 일정한 영역이고 그 영역이 전체 메모리상에서 위치하는 그 위치를 그 숫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포인터 변수도 그 자신의 어드레스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숫자는 A라는 변수가 위치하고 있는 그 번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제가 쓴 이 숫자는 그 P라는 포인터, 왜냐하면 이 포인터 자체가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P라는 포인터가 메모리상에서 위치하는 그 번지수가 P의 어드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P의 밸류하고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P의 밸류는 A의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죠. 근데 P의 어드레스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지금 현재 그 P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A의 어드레스와는 다른 어드레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P도 변수고 그래서 어드레스가 있다면 이 P의 어드레스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타입이 바로 포인터, 투 포인터 또는 더블 포인터, 이중 포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밸류를 잠깐 보시면요. 이 밸류는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어떤 Q라는 다른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이 P의 어드레스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Q는 당연히 포인터 타입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P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P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은 인테저 변수죠. P는 인테저 변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P의 타입이 인테저 포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Q는 어떻습니까? Q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인테저입니까? 그렇지 않죠. Q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 자체가 포인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Q는 P라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사실은 포인터의 포인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중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다음과 같이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즉 인테저하고 변수 이름 사이, 그러니까 그 데이터 타입하고 인테저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 타입하고 변수 이름 사이에 별을 두 개를 찍으면 더블 포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블 포인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Q에 P의 어드레스를 넣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봐주시죠. P가 포인터입니다. 포인터의 어드레스를 그 이중 포인터에다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 나면은 Q는 P를 가리키고 있고 네, 이 식에 의해서 이 화살표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 P가 A의 어드레스를 가리키고 있죠. 이 문장에 의해서 이 화살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A에 58을 넣으면 여기 이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장을 실행하고 나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A를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printf처럼 이와 같이 A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58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P를 이용해도 A를 출력하거나 A의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P에 별을 하나 붙여주는 것이죠. 자, P에서 시작해서 별을 하나 붙이면 별 하나가 화살표 한 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A를 출력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중 포인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Q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화살표 하나가 별표 하나에 대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이 두 개가 붙으면 화살표를 두 번 따라갑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따라가니까 Q에서 시작해서 A를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더 내볼까요? Q에 별 하나만 붙이면 어떤 뜻이 될까요? 네, Q에 별을 하나를 붙이면 네, P가 됩니다. Q에 별을 하나 붙이면은 P가 되는 것이고요. 별을 두 개 붙이면 A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더블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속에는 a, b라는 인테저 변수와 p1, p2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a와 b에는 각각 10, 20이라는 값을 넣었고요. 자, p1과 p2에는 A의 어드레스 그리고 B의 어드레스를 넣었습니다. 어사인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황은 이렇게 된 상황이 됩니다. 자, 제가 편의상 A의 어드레스를 1000, B의 어드레스를 1004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ampersand A라고 하면은 A의 어드레스니까 1000의 값이 되죠. 1000의 값을 P1에 넣었습니다. P1에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0의 값, 즉 A의 어드레스가 P1에 들어가 있으니까 P1에서 P2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즉 P1은 P2를 죄송합니다. P1은 A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B의 어드레스를 P2에다 집어넣으면 P2가 B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P2의 어드레스를 1004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P2의 밸류가 1004가 되겠죠. 그래서 P2는 그 B를 가리키고 있다는 이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exchange pointers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 보시죠. 자, 이 함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별 PA의 값하고 별 PB의 값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는 값, 즉 actual 파라미터하고 받는 이 변수, formal 파라미터의 타입과 관계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1을 보내면 이 속에 들어있는 1000이라는 값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ampersand P1을 보내면 어떤 값을 보내게 될까요? 네, 여기서도 편의상 제가 P1의 주소는 2000, P2의 주소는 2004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P1은 1000이고요. ampersand P1은 그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20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는 값은 2000이라는 것이죠. P2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그냥 P2를 보내면 1004를 보내지만 ampersand P2를 보내면 P2의 어드레스를 보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2004라는 값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2000 그리고 2004라는 값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받는 formal 파라미터의 타입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요. 자, P1의 타입은 포인터였죠. 근데 포인터의 어드레스라면 그 타입이 이중 포인터가 됩니다. 네, 그냥 인테저에 어드레스가 붙으면 포인터가 되고요. 포인터 변수에 또 어드레스가 붙으면 그때는 이중 포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값이 이중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받는 값도 사실은 이중 포인터 변수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PA라는 포인터를 선언하는데 이 포인터의 정체는 이중 포인터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보낸 값이 2000이란 값을 보냈죠. 그럼 PA의 속에는 2000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PA가 P1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A가 P1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PB는 P2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PB가 P2를 가리키고 있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코드가 아까 제가 별 PA하고 별 PB를 교환하는 코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별 PA가 무엇일까요? 네, 별 PA는 네, 여기서 PA에서 화살표를 한번 따라오니까 P1이라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P1이 되고요. 이 부분은 P2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P1하고 P2를 교환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P1하고 P2를 교환하라. 한번 봐주시죠. P1에는 1000이 들어있었고 P2에는 1004가 들어있습니다. 이 코드가 동작한 이후에는 이쪽 밸류가 1004가 되고요. 이쪽 밸류가 1000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004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됐는데요. 교환 바뀐 이후에는 P1이 B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P1이 B를 가리키게 되고 반대로 이 1000의 값이 여기로 들어오니까 P2가 A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1은 B를, P2는 A를 가리키게, 즉 포인터 두 개가 서로 익스체인지 되는, 크로스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별 P1과 별 P2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이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됐고 또 이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P1에 별을 붙이면 B가 되고요. 그래서 20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P2에 별을 붙이면 이쪽으로 따라가서 A를 출력합니다. 10이 출력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약 이해하셨다면 제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내보죠. 만약 여기에 별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별 PA하고 별 PB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별 PA를 바꾸고요. 별 PB를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잠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PA에서 시작합니다. 별이 두 개 붙으면 어떻게 되죠? 자, 한 번, 두 번, A가 됩니다. 만약 이 값이 별별 PA라면 실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A라는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별별 PB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PB에서 시작해서 별, B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A하고 B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P1하고 P2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A가 20이 되고 B가 1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PA에 별이 2개 붙어 있었다면 이 템프 변수의 타입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PA에 별이 2개 붙으면은 이렇게 하면 포인터, 이렇게 하면은 인테저가 되죠. 그래서 템프 베리어블의 타입이 인테저 타입이어야 합니다. 즉, 이 별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PA 원래 10이었던 값이 인테저 변수 템프에 들어가고 PB도 인테저 20이죠.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던 10이라는 값이 B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 별이 하나 붙으면 PA가 이중 포인터였는데 별이 하나 붙으면 포인터가 되죠. 그래서 템프의 타입이 포인터였던 것이고요. 만약 여기에 별이 2개가 붙었다면 한 번, 2번 따라왔을 때 별별 PA가 인테저이기 때문에 템프의 타입도 인테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약간 헷갈리지만 여러분들 차근차근 따라가시면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요. 트리플 포인터입니다. 트리플 포인터인데요. 아까 더블 포인터는 내가 가리키고 있는 그 타겟 베리어블이 포인터일 때 더블 포인터라고 얘기했습니다. Q가 더블 포인터죠. 자, 그런데 Q도 이제 더블 포인터지만 그 자신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는 어드레스를 가지니까 Q도 어드레스를 갖습니다. Q의 어드레스를 어디인가 저장하고 싶으면은 또 포인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포인터는 이중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이중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니까 삼중 포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P 포인터를 가리키는 이중 포인터가 있을 때 그 이중 포인터의 어드레스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삼중 포인터가 사용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삼중 포인터를 쓰시면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별을 하나 붙일 때마다 화살표를 하나씩 따라가게 됩니다. 아래에 별을 하나 붙이면 Q가 되고 Q하고 같은 의미가 되고요. 별을 2개를 붙이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P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별을 3개를 붙이면 하나, 둘, 셋 해서 A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터 연산에 의해서 다음 변수로 넘어갈 때는요. 단순히 값을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액세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변수하고 즉 별 R하고 Q하고는 완전히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이슈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compatibility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포인터가 있고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타겟 베리어블이 있을 때, 물론 이때는 이 타겟 베리어블의 어드레스를 포인터에 어사인 할 때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랬을 때 이 포인터의 타입하고 타겟 베리어블의 타입이 사실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C는 캐릭터 타입이죠. PC 같은 경우는요, 캐릭터인데 포인터가 붙었으니까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입니다. 캐릭터 포인터라는 것이죠. 그럼 이 포인터가 이렇게 PC가 있다면 여기 C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자, C의 어드레스 이게 C라면요. C의 어드레스를 $C로 얻어낼 수 있죠. 그 값을 PC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어사인먼트가 이루어지면 PC는 C를 가리키게 되죠. 즉 PC가 C를 가리키는 이 화살표가 성립합니다. 이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C는 캐릭터 변수고 PC는 캐릭터 포인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식을 생각해 보시죠. A의 어드레스를 가져왔습니다. A는 인테저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인테저 변수의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럼 인테저 타겟 변수를 캐릭터 타입 포인터에 넣을 수 있느냐? 네, 넣을 수 없습니다. 즉, 이 포인터가 인테저라면 타겟도 인테저여야 하고 타겟이 인테저라면 포인터도 인테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타겟이 인테저인데 포인터는 캐릭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사인먼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인테저 변수, 캐릭터 변수, 플로트 변수는 각각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도 다르고 메모리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인터는 어떨까요? 네, 사실 포인터는요, 주소를 저장합니다. 주소를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포인터의 크기가
무엇과 같냐면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와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요, 32비트 컴퓨터에서는 32비트, 즉 4바이트이고, 64비트 컴파일러에서는 64비트, 즉 8바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64비트 머신에서도 32비트 컴파일러를 쓰시거나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또 4바이트 크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좌우간 포인터 타입은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4바이트 내지는 8바이트를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인테저 변수를 가리키기 위한 어드레스와 캐릭터 변수를 가리키기 위한 어드레스의 크기는 같습니다. 사실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ICF 이 세 개의 변수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PI, PC, PF 세 개 다 포인터 변수죠. 이 포인터의 크기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되게 약간 좀 혼동될 수도 있는데요. 포인터의 크기는 어드레스를 저장하기 위한 크기이고 그 어드레스는 모든 변수가 다 크기 자체는 같습니다. 그래서 size of pi, pc, pf는 다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약간 복잡한 컨셉인데요. void type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펑션 설명을 드릴 때 어떤 값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void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void 타입의 포인터는 또 무슨 뜻일까요? 네, void 포인터는 우리가 타입에는 관심을 갖고 싶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싶을 때 void 포인터를 씁니다. 그냥 어떤 값이 있는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뭐 인테저건 캐릭터건 나는 관계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냥 주소다. 이런 그냥 주소값, 제너릭 어드레스를 저장하기 위한 타입이 void 포인터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그 void 포인터를 선언했습니다. 자, void하고 포인터 마크 그리고 VP 하면 이 포인터는 void 포인터가 되는 것이죠. 이 void 포인터에다가 자, 이렇게 그 A의 어드레스를 넣었습니다. A는 인테저 타입이라고 했죠. 자, 인테저 타입이 그 VP, void 어드레스에 넣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앞의 법칙에 의하면 포인터와 그 뒤에 타겟 어드레스의 타입을 일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A는 인테저고 VP는 void입니다.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VP는 가능합니다. 마치 VP는 그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수, 그 포인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드레스든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테저 타입 그 어드레스가 VP, void 포인터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 타입 어드레스도 void 포인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null이라고 하는 이 null 포인터의 값은 이제 stdio.h 속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왜 void 포인터여야 하냐면 void 포인터를 넣어야지 그 여러 종류의 포인터에 초기화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릭터 포인터를 정의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캐릭터 포인터에 캐릭터 제로를 넣을 수는 있지만 캐릭터 포인터 제로를 넣을 수 있지만 인테저 포인터 제로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포인터간 인테저 포인터간 void 타입 포인터 제로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의 포인터와도 어울릴 수 있는 그 와일드카드와 같은 그런 제로 어드레스 그게 바로 이 void 포인터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포인터를 초기화할 때는요. 만약 이렇게 인테저를 넣으면은 타입이 맞지 않는다라는 에러가 나옵니다. 그런데 null 포인터를 넣으면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void 포인터는요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void 포인터의 특권은 모든 타입의 포인터와 어울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즉 assign 할 수도 있고 assign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약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그 제약 조건이 뭐냐면 디레퍼런스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A가 있고요. A는 인테저입니다. 자, 그리고 void 포인터에 A의 어드레스를 넣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void 포인터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레퍼런스 할 때 문제가 됩니다. void P에 디레퍼런스 하면 뭐가 될까요? 원래 A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P void는요. 인테저라는 타입이라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인테저인지 캐릭터인지 플로트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스터리스크를 딱 붙였을 때 그 값을 꺼내와야 하는데 이게 무슨 타입으로 꺼내와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void 포인터의 직접적인 디레퍼런스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캐스팅을 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하는 건데요. 자,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하고 똑같은데요. 자, p void는 void 포인터죠. 그런데 강제로 이 포인터를 인테저 포인터로 타입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인테저 포인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별을 붙이면 내가 가리키는 변수의 인테저 값을 가져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a의 값 10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